강남 지역, 요 강남의 언덕바지 특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가 많다고 보이는 거는 한강에서 바라볼 때하고 경고속도로 지나갈 때 아파트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 바로 창문 뒤로 보이는 저 언덕바지에 빌라와 단독주택이 가득한 모습이 원래 강남의 모습에 가깝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이제 부동산 살 때 똘똘한 한 채 하면 강남 쪽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그냥 강남 공화국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쵸? 근데 강남이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강남의 명성을 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영화 있잖아요. 1970년? 압구정 현대부터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강남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저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도시를 다니면서 기록도 하고 답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오랫동안 살았던 강남에 대한 정리한 책을 내게 돼서 책이 5월에 나왔는데 3개월째 여기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강남에 오래 사셨다고 네, 하셨는데 세입자로. 몇 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났던 아기 시절에 10만포 주공에 살았었고 그리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초구 거기부터 대학까지 나왔었고요. 서초구에서 10만포 9만포 왔다 갔다 하면서 한신하고 우와. 중간에 1에서 4학년 동안은 잠실 주공 1에서 4단지 살았고 우와.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 강남구 저 개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전에 네. 거기 살았었고 3구를 다 경험을 해봤어요. 이번에 책을 쓴 계기도 집이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 딴 데는 안 움직여요. 거기긴 하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네 떡볶이집 얘기하고 지하 상가 맛있다. 그게 강남 부동산 담론의 전체인 것처럼. 그 어디 떡볶이집 맛있다거나 음아파트 어디 맛있다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 강남도 있고 이 강남도 있고 저 강남도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말을 안 한다. 자기 학교하고 그 직장 얘기만 한다. 또는 바깥에서 안 살아본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을 보이던데 하나는 저녁이 되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받는데요. 밀어내는 느낌 받는데요.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다라는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강남 임장할 때 느꼈던 기분이었었어요. 빨리 강북이든 어디든 경기도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저기는 뭔가 부정부패와 비리로 돈 버는 놈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성인 때까지 느낀 거는 이 둘의 사이에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있고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말죽거리 신화하고 땅 부자 또는 개성상인 아니면은 똘똘한 채 사이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헌학자 작가로서 한번 할 수 있는 거니까 크게 한번 건드려 보면 이건 뭐 나름 반영도 있지 않을까. 강남이니까. 제가 책을 내고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네. 3개월째 홍보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지금 8화도 접혀가지고 4개월째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예상한 대로 찔렀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꼭 모시고 싶어서 이제 모셔달라고 제가 부탁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은 부동산 투자할 때 이제 오면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강남에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강남이라는 자체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상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계급의 상징처럼 굳이 여길 벗어날 필요 없다. 여기를 하는 게 맞고 여기로 모든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떻게 이제 강남이라는 그 논에서 시작된 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좀 스토리를 좀 듣고 싶었었어요. 그러게요. 논하시니까 여기가 논현이죠. 네. 논이 있는 언덕이었죠. 아, 그래서 논현인 거예요? 언덕 현자. 그래서 논골 뭐 있을 겁니다. 식당들이. 그래서 여기는 물이 안 넘치는 언덕이어서 아까 이제 스타트 전에 말씀 나눠보니까 예. 언덕바지여서 물 안 잠길 것 같아 사셨다고. 네, 맞아요. 제가 강남 말씀드릴 때 핵심이 그거거든요. 강남으로 묶으면 안 되고 3구를 또 쪼개야 되고 3구에서 남북이 다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동별로 봐야 되는데 동도 저지대인 논현이 있고 고지대인 논현이 있거든요. 그거 따라서 성격이 아주 달라져요. 그런 거를 파악하고 보는 게 이게 워낙에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 정도까지 꼼꼼히 파고 들어가야 얘기를 할 수 있다. 강남은 어떻다란 말은 네. 사실은 의미를 만들지 않는 말이다.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예, 되겠네요. 많이 섭납시켜야 돼요. 그럼 그 세분화시킨 거에 따라서 네. 혹시 그 집값도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집의 형태 자체가 네. 다르죠. 아까 전 이제 오늘 일산에서 내려왔는데 네. 3호선 타고 신사 내려서 신부동산 갈아타는데 딱 갈아타는 지점에 가로수길부터 강북을 바라본 그림이 하나 걸려있더라고요. 근데 가로수길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가득하고 강북에 아파트가 있는. 그러니까 강남의 모습은 원래 그런 거였거든요. 빌라고 단독이 있고 여기 아파트 지을 생각이 없다가 저지대를 물이 한강 수량이 줄어드는 계기가 있어서 그 빈 땅에다 지은 게 아파트 단지들. 구반포 주공, 현대, 잠실 주공 그런 거라서 성격이 되게 다르고 그 성격대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미래 전망도 다르다. 지금 여기 있는 논현도 보면 오피스 빌딩은 좀 보이는데 아파트가 거의 안 보일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어떤 부분에선 이 강남 지역, 요 강남의 언덕바지 특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가 많다고 보이는 거는 한강에서 바라볼 때하고 경고속도로 지나갈 때 아파트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 바로 창문 뒤로 보이는 저 언덕바지에 빌라와 단독주택이 가득한 모습이 원래 강남의 모습에 가깝다.
그래서 강남을 아파트만으로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어떤 한 일부만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격 및 그 지역의 미래도 그걸 따라서 서로 달라질 거다. 예를 들어 노년 요 동네는 아파트 단지로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오피스라든지 빌라라든지. 사실 강남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유는 빌라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모두 아파트로 바뀐다면 용적률이 확 뛸 거니까 강남이 성장할 거라 말을 하는데 뭐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재건축 제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를 바꾸는 대신에 이미 아파트였던 데를 껍질을 갈아 끼우는 그 방식으로만 가는 것도 그게 그러니까 강남이 아파트가 늘 부족하고 그러니까 늘 비싸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강남 똘똘 한 채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건 아파트 단지를 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닌 이런 빌라나 단독주택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건 이제 강남의 지역을 이해하면은 그 지역이 예를 들어 빌라를 샀는데 요거는 안 바뀔 빌라가 있고 모습을 바꾸게 될 빌라가 있고 그거는 이제 남부 지역은 전체적으로 개발 제한구역이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심하고 곡자 들어가는 영곡, 세곡, 자곡, 내곡, 응곡 이쪽 네. 이 동네들은 아마 꼬마 빌딩 이상은 안 갈 것 같다. 너무 중심지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비싸고, 언덕이에요. 언덕이고. 이 강남 언덕이 예. 전국을 좀 다니는데 상당히 언덕이 심한 편입니다. 한강 하류에 있다 보니까 깎일 만큼 깎이고 남은 게 이 언덕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덕바지에는 아파트를 짓기 힘들고 그거 할 바엔 딴 데가 많다는 거죠. 지금 택지도 개발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빌딩들이 들어오는 중인데 제가 있는 빌딩도 5층짜리 빌딩입니다만 바로 옆 빌딩 통임대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아직 사람들이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다. 이런 거를 잘 보시면은 좀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거다. 실제로도 제가 이제 강남의 어떤 스튜디오에 가는데 경사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등산로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맞아요, 때 맞아요. 상가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상가들 매력적일까요? 좀 위치가 좀 불편한데. 그렇죠. 이 매력적이냐의 요인이 다릅니다만 네. 저는 풍수 지리를 안 믿지만 풍수에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언덕바지는 원래 여관 짓는 거라고. 그런 분들에게 매력적이겠죠. 눈이 안 띄니까. 그런 위에 그거랑 저기 자동차 매장이 많이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런저런 스튜디오 많이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언덕들은 심한 데들이 있어요. 정말 심한 데들. 그러면 차로 가면 되지 않는데 길 자체가 옛날 영동 시형 주택이라고 시형 단지를 많이 지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으로. 딱 그 차 한 대 지나갈 도로를 뚫고 가면 꼬마 빌딩이니까 주차하고 해봤자 두세 대라 이거는 정말 건물주만 기뻐하시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강남을 하나의 강남으로 보지 말고 한 3개 정도로 쪼갠다고 하셨는데 기본 구별로 성격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쪼개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구로 쪼개는 거고 예. 쪼개는데 거기 플러스 이제 그 구별로 분해를 해야죠. 크게 3개씩 나뉘는 것 같아요. 서초구부터 보면은 북부 지역은 맨날 물넘치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농촌마을, 어촌마을만 좀 있고 그 나룻배 사람 사공들 모여 살던 마을 반포 이런 데 말하는 거예요? 반포라든지 사당 방배 있죠. 아, 그때 어촌마을들이 지금도 개모임이 있어요. 토박이들이. 방배가 5천이었어요? 어촌이었죠. 우와. 그 설해마을. 예, 설해마을. 설해마을이 뭐냐면 언덕이잖아요. 그 아래까지 물이 이렇게 굽이쳐 흘렀대요. 설이 쳐서. 그래서 설해마을이거든요. 지명이. 와. 함지박 사거리요. 카페 골목에서 프랑스 마을에 올라가는데 주유소 하나가 있고 올라가면 함지박이라는 이제 폐업한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 주유소가 저희 큰아버지 거였거든요. 옛날 세차장이었고 그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도와준다 가서 그 주유소 허가 받는 거 도와주고 저희 어머니가 다 바꿔 다니거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저 독일 뭐 넘어갔는데 거기까지 물이 잠겼었대요. 그런 데가 사실은 서초구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리 놓이기 전에 나룻배 타고 출퇴근했는데 한 번씩 배 뒤집어지면 사망자 다수 발생하고 그 놓인 다리가 동작대교, 반포대교 이런 거죠. 다리 위치는 기본적으로 나루토 위치입니다. 그게 이제 서초구 북부 지역. 그리고 플러스 이제 동작구 북부 지역도 포함하는 거죠. 와. 사당기수 이렇게 해서. 그리고 넘어가면 큰 게 언덕에 나 있죠.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고 넘어가면 이제 법조단지죠. 네. 거기는 저 별명이 정곡이죠. 해주정 씨가 사는 집단촌이라고 골짜기라 그래서.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법조단지 만들 때 그래서 그쪽에 대부자가 됐다가 그 집안의 유명한 정태수라고 수서비리를 일으킨 수서비리라고는 아시죠? 수서비리? 그 수서 이런 지역을 개발을 하게 한 계기인데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까지 돈 받았다 그래서 한국 전국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한보철강. 한보에 연관된 거죠. 그게 이제 정태수, 해주정 씨. 그쵸. 왜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한보편에서 들은 이름 같아가지고. 그 한보철강과 수서비리 얘기는 이제 강남구 때 다시. 하지만 그들의 어떤 자금적 원천은 물론 이제 집안 전체가 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어떤 근원은 서초구 중부 지역이었다. 지금도 가시면 교대역이 있고 서북 쪽에 카페 하나 괜찮은 거 있거든요. 체인이긴 한데 그거 넘어가면 하나 새길 있어요. 거기 가면 정곡이랑 비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쪽부터 올라와서 과천 지나서 거길 지나서 올라가면은 터미널이 나오고 강보로 가는 라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조가 그 라인 싫다고
바꾼 게 지금의 안양 라인인 거죠. 안양 지지대 의왕이 해서 이제 행군 가는 라인. 네. 원래 그쪽이 메인이었어요. 남태령 가서 쭉 이 라인. 지금 고속도로로 서울 들어가는 라인이랑 그렇죠. 하네요. 경부로 갈 거냐, 이렇게 그렇죠, 돌아갈 그렇죠. 거냐. 경인에서 경부선 요 철도로 갈 거냐. 원래 이쪽 남태령 라인이 핵심이었고 이제 그쪽에 이 사도세자 죽일 때 뭐 관여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서 노선을 바꾼 게 지금의 경부선 라인이죠. 그게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은 넘어가면 대충 뭐 말죽거리라든지 예. 아마 이름 안 들어보셨을 신원동, 원지동 이런 마을들이 있어요. 원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의 철도역 같은 개념이에요. 중간에 마패도 가라앉죠. 거기는 지금도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거기부터 이제 곡자들어가는 라인이 쭉 이어져서 강남까지 가죠. 여기는 또 다른 영역. 그쪽은 한센인들도 살았고 뭐 돼지농장 거대하게 기르고 그래서 뭐 응달말, 어둠말 이런 말 지명이 있는데 너무 컴컴해가지고 세계 쪼개진다. 성격이 아주 다르다. 특히 남부 지역은 힘있고 남의 눈에 안 띄고 싶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 국정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시가 철저하기 때문에 은닉성이 유지돼요. 그 중부 지역의 부촌은 그 법조계 부촌들인 거고 이쪽은 정치계 부촌들이 많이 살아요. 부자들이. 그리고 우미아산 산사태 때 그쪽도 피해를 많이 입었고 무너져가지고 그게 서초구를 쪼개는 방법. 강남구는 이제 북부는 이런 언덕이죠. 물론 여기는 서초구긴 하지만 언덕으로 이어져 있는 올록볼록한 그리고 끝에 모래사장을 조금 메워가지고 올림픽대로로 그리고 만든 게 현대 한양 아파트인 거고 나머지 언덕은 다 시가 너무 이게 개발도 안 되고 사람이 못 오는 팽박한 곳이니까 언덕마다 시형 단지를 만들어서 주택들을 만들었습니다. 1에서 15단지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청담도 이런 것들의 원형이 돼요. 그 마지막 건물, 원형 건물이 지난 2년 전에 철거됐어요. 그때 블럭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전히 길은 좁고 하지만 언덕이어서 물에 넘치지 않는. 아마 이제 폭우 갖고 쏟아질 텐데 그런 데들은 안전하죠. 다만 이제 지하 주차장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게 이제 북부 상황. 원래는 교통이 나쁜 곳이었는데 너무 나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부양을 시켜서 만들어진 부촌이 지금 강남의 대표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교통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그쪽의 착각이고 맞아요. 강남 전체에서 봤을 때는 교통이 외진 곳이기 때문에 물론 부자들은 외진 데를 좋아하지만 눈에 안 띄고 근데 이게 앞으로 부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게 제 생각. 그러면 강남 지역에 특히 강남구에서는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중부 지역인 거죠. 양재천의 북쪽 여기는 딱 튀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나 개포나 옛날에 땅끝이었어요. 그래서 학원가가 들어서는 거죠. 땅끝에 들어서요. 학원은 임대료 싸고 교통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들어왔는데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양재천이 80년대까지만 해도 버린 하천이었거든요. 정말 썩고 철거민이라는 데서 많이 살았는데 정비가 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징이 음마 아파트인 거죠. 북쪽의 상징이 현대면 이쪽은 음마인데 그 음마를 개발한 게 정태수, 한보그룹인 거고 이 사람들이 서초에서 돈 번 다음에 강남 중부로 왔고 여기서 새로 개발할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남쪽에 다시 언덕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수서동 일원동인 거죠. 그래서 이쪽을 해보자라고 해서 대통령까지 매수를 한 걸로 추정이 됐는데 결국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압박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다가 무너져버린 게 수서 사태고 그게 한보철강이 무너지게 되면서 한국에 IMF를 초래하게 되는 그러면서 중부가 개발되고 나니까 남부가 개발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중부 지역도 원래 설해마을처럼 버린 땅이었어요. 거기도 원래 이름이 반포였거든요. 반포가 두 개였습니다. 서초 반포하고 강남 반포하고. 근데 이름이 헷갈린다고 이쪽을 열린 폭으로 썼는데 그게 이제 반포가 뭐냐면 서리칠 반이에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또아리친다고 넘쳐가지고. 그랬던 데가 개포도. 가보면 약간 지대가 평평하잖아요. 그게 천변에 넓게 침수 지역이어가지고. 근데 그쪽은 건물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 이제 꽤 집안이 연약할 거라. 반대로 좀 연약한 집안들이 평평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팔아먹기도 좋은 땅들처럼 보이죠. 그걸 나쁘게 말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토목 기술이 없었을 때는 여기를 살 수가 없었던 거죠. 토목 기술이 나아지면서 이쪽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근대 구한말 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 영등포의 원형은 신길이거든요. 신길 보면 굉장히 언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강을 통해서 한강까지 쭉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길 폭우인 거예요. 그 폭우로 하면 영등포라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네요. 영등제라는 그 바다에 제사를 지내는 영등포였을 겁니다. 영등포라는 지명이 남해안하고 영등포에 있거든요. 왜 영등포냐 아무도 모르는데 아마 그 제사 지내 영등할미를 모셔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형이 남아 있습니다. 뚝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조선 사람들로서는 아래는 살면 안 되니까 물넘치니까. 근데 일본인들이 구한말에 들어오면서 이런 저지대를 노리는 거죠. 이게 조선인들과 충돌하기 싫고 철도는 너무 저지대 만들면 안 되니까 산등선이 끝나는 지점에 만들거든요. 그게 경부선 경인선 라인이고 요 너머의 영등포는 발달된 토목 기술로 개발하는 거죠. 개척하는 거죠. 그게 영등포 역전, 양평, 당산, 영등포동의 개발인 거지. 그게 신부도심의 개념이 신길과 영등포인 거고 장안 같은데 군산 위쪽에 거기도 보면 서천 군이나 비인이나 한산은 좀 언덕이고 그쪽에 뻘지대를 개발한 게 장암읍인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농촌 강남은 기본적으로 이런 언덕인 거고 네. 저 평지를 이제 소양강댐 만들어서 수위를 낮추고 한강 보루 2개 만들어서 호수로 만들고 그리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만들어서 제방을 만드니까 모래사장이 쭉 드러난 거예요. 여기를 팔아먹으려고보다는 이제 새로 생긴 넓은 땅을 대규모 새로운 양식인 아파트 단지로 메꿔보자라고 했던 게 이촌동, 여의도, 구반포, 신반포 그리고 압구정 그리고 잠실에서 절정을 찍게 되는 이 큰 디귿자의 개발 방식이 있는 거죠. 그때는 그럼 거기가 이제 물에서 그렇죠. 땅이 그렇죠. 했으면 연약 지반일 거예요. 송도 같은. 예. 근데 그 당시 때 아파트 그냥 바로 지어버려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5층이나 10몇 층이라서 예.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탈바꿈하는 중인데 예. 그래도 서울 강남이 가니까 파일 잘 박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모든 지역이 이렇게 파일을 잘 박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뭐 송도나 딴 데 말씀드리면 좀 애매해서 그런 데들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연약지반 이런 문제 한번. 예. 소식이 많이 나오던 데가 있었는데 예. 사상 누가라면 나올 정도로 모래에 지었으니까. 예. 근데 짓고 나서 몇 년 동안 말이 없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괜찮은 거 아니냐. 그건 자기 집 살고 팔아야 되는데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많아요. 남의 말 믿지 마시고 예. 부동산 뭐 믿지 마시고 거긴 좋은 말만 쓰거든요. 집 팔려고. 그거는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뭐 싱크홀 관련해서 되게 많았었잖아요. 많죠. 이슈가. 근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계속 그냥 예. 후대응인 거예요. 도시를 새로 갈아엎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싱크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요즘에 하도 지하를 많이 하니까 네. 철도 지하와 교통 지하와 모두 다 지하로 가달라고 하다 보니까 더 건드리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전철 2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이 보면 대략 봉천 신림까지는 지하다가 저기 신대방부터 지상 올라가잖아요. 소남 쪽으로. 그런 왜 지상으로 했냐면은 이 신림 봉천까지 사람이 많이 살 걸로 예상해서 지하로 했고 여기 사람이 안 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지상으로 한 건데 많이 살죠. 당산도 그렇고 또 이제 뚝섬 쪽도 송수도 네네네. 그렇고 근데 이런 데들은 웬만하면 지상으로 했습니다. 지하가 토목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게 짓는 것도 어려운데 돈이 들고 짓고 나서 증축을 한다거나 또는 유지보수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네. 그게 나쁜 사례가 김포 골드라인이죠. 지하로 2량짜리 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어요. 그 지상으로 만들어서 되게 쉬웠어요. 일단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인데 무조건 지하와 하다 보니까 겹친 게 최근에 그 강동구 명일동의 9호선과 세종포천 고속 지하도로가 같이 겹치는 지점 거기서 이제 무너진 거고 그리고 신안산선이라고 아주 중요한 노선이 될 겁니다. 예. 그 노선에 이제 안산방면과 시흥방면이 갈라지는 지점이 광명에 있어요. 광명의 남쪽에 거기가 이제 무너져 가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너무 지하를 많이 건드려서 문제는 있다. 근데 물론 충분히 돈을 투자하고 네. 안전 관리를 하면 되는데 지난 몇 년간 아파트가 오른 게 건설비 올랐잖아요. 네. 아파트만 올랐겠습니까? 토목도 올랐겠죠. 그런데 한국은 이제 공사를 정해놓고 시작하니까 네.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 빼먹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늘어나는 것도 있고 늘 있었는데 그거는 뭐 사람이 죽으면 운명이지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면서 문제시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 터지니까 시끄러운 게 있는데 정말 심각한 집안지만은 부산에서 일어났죠. 부전마산 복선전철이라고 부산하고 마산 사이를 잇는 철도가 있는데 네. 5년 전에 그 해저터널에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미 공정력 거의 99.9%에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네. 서울은 이쪽은 GTX가 쪼개졌잖아요 지금. 예. 서울 삼성 연결 안 돼서. 예. 근데 운행하잖아요. 예. 난리가 난 거예요. 니네는 쪼개져서 운행하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고. 그래서 올해 한번 개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심각하고 고 가면 이제 부전이라는 역으로 가는데 예. 거기서부터 사상 하단선이라는 데로 가요. 또 사상역이라고 해서 네. 이름부터 모래비잖아요. 모래 아래잖아요. 모래 낙동강 모래 지금 마을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 철도로 또 지하로 갔는데 싱크홀이 열몇 군데 생기는. 제가 답사 갔는데 몇 달 전에 그때만 해도 2군데가 나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서울에 터졌기 때문에 주목이 된 것뿐이지 사실은 심한 거고. 잠실에 한때 롯데타워 지을 때 싱크홀 많이 생긴다고. 예. 근데 아시겠지만 속초노수 쪽이 원래 한강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완전히 다 공사를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강남 만들다 보니까 손 못 대는 거고 이건 꼭 롯데타워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여긴 당연히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연약 지반은 그런 일이 항상 터질 수 있다. 예, 각오해야 된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대표께서 약간 고지도 잡으셨다고 예. 이런 대응도 가능한 거죠. 난 저지되는 좀 싫다라고 하는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세종시 집을 이제 살려고 했는데 어떤 집이 안반이어가지고 하도 안 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서 저 집을 사야 되겠다. 그렇죠. 그 집 사야죠. 공사비는 엄청 들지언정 저기는 튼튼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때 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강남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위험하다. 다 알았어요. 위험하다는 거를. 그래서 특히 지리학하는 분들이 여기를 안 샀대요. 그냥 위험하다고. 근데 우리 그 미래는 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위험한 거하고 네. 거의 비싼 거랑 다른 관계가 없는 문제다라는 거.
왜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각각 다른 거죠. 아. 중요성이.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네. 2주택 하시면 돈이 되시면은 강남에는 투자용 집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은 딴 데 사세요. 딴 데 월세 살고 지방에 월세 살고 여기 투자하고 아니면 저기 뭐 예. 두 개 집을 가지고 있거나 진짜 부자라면 한남에 집을 하시고 그리고 강남은 투자만 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요새 댐을 만들면서 강남이랑 땅이 생긴 아파트에 대해서 강남이 그나뿐 커졌잖아요. 아니라 이제 예. 이촌동부터 여의도부터 쭉 잖아요. 그럼 강북에 있었던 그 어떻게 주류 권력을 진 사람들은 정재계가 다 강북에 모여 있는 상태인데 강남이라는 게 커지는 걸 내버려 두면 본인들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를 강남을 커지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죠, 이 책에. 그러니까 물론 이 얘기는 했었던 얘기입니다만 6.25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공포는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잊어버려서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한강을 넘어가서 살고 있느냐, 북쪽에 살고 있냐는 목숨을 가를 수 있다라는. 그때 다리도 끊어버렸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슬픈 얘기인데 광진교도 있었는데 저기 예. 강동구 가는 거기는 며칠 뒤에 끊겼거든요. 근데 이쪽 사람들이 거기가 서울인지 몰라가지고 그쪽으로 탈출을 안 해가지고 이쪽 일로만 몰리다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때는 국가가 등을 떠민 것도 있지만 이쪽 강북의 모든 이제 사람들도 내려가야 탈출할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 공포를 지금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2의 강남 없을 거라 말하는 게 이런 건데 그 정도로 심각한 공포를 느끼거나 국가가 바뀌는 수준의 일이 일어나야 부가 이동해요. 개성에서 한양으로 또는 정조가 화성 만들 때 원래 화성은 지금 화성 병점역 쪽에 있는 게 원래 수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수원은 신도시예요. 그래도 이 화성이라는 데를 사실상 새로운 수도를 만들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수원의 부자들을 끌고 와요. 그런 수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부자들은 한남이니 이태원이니 성북에 살잖아요. 예. 그만큼 부는 보수적인 거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중산층, 중하층에게는 너무 공포가 큰 거죠. 그리고 어차피 새로 시작할 거면 새로 시작되고 있는 이 땅에서 해보자. 이때 마침 삶의 양식의 변화, 단독에서 아파트 단지라는 걸로 변화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 탄 거죠. 올라탄 것이 이 결과를 낳았다. 그 아파트라는 거 아시겠지만 그 여성 해방의 상징이에요. 그 전에 단독주택, 뭐 가회동 이런 데는 누군가 집을 지켜야 됐어요. 그쵸. 전화 받고 있어야 되고. 근데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문 잠그고 나가면 문화센터도 갈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어요. 그 여성 해방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은퇴하고 나서 부부가 전원주택 짓겠다고 남편이 말하면 혼자 가라고. 이거는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라는 게 뭘 상징하는가를 남편이 몰라서 그래요. 그게 일어난 게 강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포와 양식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강남이 떴다. 물론 그 앞에 화곡동이니 개봉동 등등의 단독주택의 흐름도 있었지만 그 왜 여기만 됐냐는 거는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지어진 게 이쪽이기 때문에 또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마 단지만 떠올리시죠. 근데 원래 아파트는 개방형 한두 동짜리 아파트가 우리 주류였거든요. 근데 이게 개방형 아파트하고 단지의 차이는 폐쇄형이고 단일한 계급이 모여 살고 그리고 기본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해 준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쪽이잖아요. 그쵸. 이게 완성된 건 여기인 거죠. 마포 아파트라는 데에서 처음 시도됐지만 너무 일렀던 거예요. 한국의 경제 수준이. 그래서 거기서 꺾였다가 미촌동, 여의도, 구반포 주공 아파트가 최초의 고급 아파트거든요. 강남에서. 압구정 현대가 아닙니다. 예. 구반포 지금 재건축 많이 하고 있는 했고 현대에서는 뭘 보여줬냐면 민간 아파트가 히트 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한번 힘을 발휘해보겠다 했던 게 잠실 주공 1에서 5단지인 거고 여기서 완성되는 거죠. 요즘에 성수 뜨잖아요. 예. 저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 부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천동부터 이제 다시 강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뱅글을 크게 한 바퀴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죠? 응봉, 금호, 약수 이렇게 한 바퀴 그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구반포나 이런 데 옛날 아파트 단지 보면 상가 동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때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백화점이 그냥 집 앞에 있는 그렇죠.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그때 백화점이라는 게 별거 없었고 예. 그런 아케이드, 그때 아케이드 스타트는 이촌동이었죠. 지금 일본인 타운이 있는 거기서 시작했고 여의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반포에 가져온 거고 그랬다가 백화점이라고 하는 게 좀 들어온 게 뉴코아라든지 그리고 영동백화점이라고 강남구청 주변 땅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던 땅 부자 김영목 씨가 가지고 있던 데인데 구청 땅을 기증한 다음에 주변 자기 땅을 다 개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동백화점, 강남 최초의 백화점이었죠. 그런 5층짜리들, 5층에서 뭐 7, 8층짜리. 네. 그리고 이제 속초노수 쪽에 있던 한양 쇼핑이라고 이런 조그만 백화점들이 있었죠. 네. 이수 태평 백화점이니 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뿐인데 여기 쐐기를 박은 게 롯데가 박정희 대통령의 부탁을 받아서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백화점이 아닌 복합 쇼핑몰을 가져왔죠. 롯데월드는 용도가 9개쯤 적혀있다고 합니다. 호텔이기도 하고 유원지기도 하고 백화점이기도 하고 온갖 게 다 들어왔어요. 그쵸. 이건 없었던 형태인 거예요. 그게 송파구에 들어오면서 잠실 주공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토목 사업의 네. 결정판과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준 거죠. 그럼 그때 그 딱 롯데 딱 그 들어왔을 당시에 찐 부자들 제일 부자가 반포였어요, 압구정이었어요, 잠실이었었어요. 잠실은 없었고 이제 짓기 시작하니까 예. 그때 이제
이제 찐 부자의 개념이 애매합니다만 예. 근데 구반포와 성담 이쪽의 예. 단독주택에 살았죠. 그래서 아파트가 분양이 좀 인기가 없었어요. 현대그룹 회장이 처음에 아파트를 안 짓고 싶어 했거든요. 아파트는 한양이니 우성이니 한신 같은 이런 중견기업이나 저 중소기업이 짓는 거지 우리는 소양강댐, 경부고속도로 이런 거 짓는 토목을 회사다. 해야지 이런 그렇죠.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명박 예. 사장이 예. 이춘동에서 봤는데 이게 장사가 된다. 정 부끄러우시면은 회사를 독립해서 따로 만드시라고. 자회사로. 그래서 이제 현대가 안 만들고 딴 회사가 만들었거든요. 자회사. 아들 한 명이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분양을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거기 외진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주고 뭐 예술가도 주고 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정치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원래는 팔고 나가라고. 분양이 끝나면 기간 끝나면. 근데 들켜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알게 됐죠. 아 부자들이 옮기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강남구에 나아가서 이 강남 개발에서의 신호가 두 개라고 보는데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비리 그리고 수서 비리 사건이 터졌고 그때 등장하는 리스트들에 이 내놓으라는 사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서초동 꽃마을 투기 사건 하면서 부정부패와 함께 이런 이름과 함께 여기는 부촌이라는 게 각인되었다. 그 정치인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정치는 악플보다 무풀이 더 무섭다고. 뭔가 이렇게 오르내려야 돼요. 그 오르내린 게 강남구에서 이렇게 생겼고 중간에 서초구가 터지면서 강남은 그런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확고해졌다라고 하는. 그러다가 강남이 어느 시점부터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평생 버는 돈으로도 못 들어오는 동네로 이제 그렇죠.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전에는 원래 서초구가 부촌이었고 저는 미래에는 좀 성포가 뜰 거로 봅니다만 80년대쯤 되면은 원래 서초구도 포함해서 강남구였거든요. 구청이는 이쪽인 거죠. 그리고 이 강남구의 동쪽 지역인데 특히 중구의 동구 지금의 코엑스 자리 여기에 상공부단지라는 걸 짓겠다고 강북에 있는 기관들을 내려보내야 전쟁이 났을 때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도 옮겨올 수 있다라고 유인 요인이죠. 상공부단지, 총무처단지 이런 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학동 공무원 아파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신사역 동쪽에 공무원 아파트 자리 있죠. 군부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게 있어요. 세종 부양시키듯이. 세종이 정부부처 들어가면서 지금 상업은 활성화 안 됐지만 어느 정도의 부양교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단지들을 가져오면서 한전도 온 거고 이때 그러면서 이 지역을 부양시킬 필요를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시형 단지 개발하고 아파트 짓고 하면서 지금 이르게 되었다. 결국 이런 단지들은 오지 않았지만 그 카더라가 여기까지 이끌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의 서초구 중부 지역의 법조타운 쪽이 예. 어느 정도 부촌으로 간 거는 이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죠. 원래 거기 시청 올려였거든요. 네. 대법원 자리. 그럼 더 좋았던 거 아닐까요? 좋고 나쁜 건 모르겠지만 네. 강북이 지금처럼 활력이 없었겠죠. 지금 서울 강북이 재밌는 게 명동도 그렇고 옛날에 중국인 일본인이 살거나 예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중심이었던 곳이 이렇게 살아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다 수락해버렸는데 아, 맞네. 서울 강북 4대문이 안 죽은 이유는 시청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청와대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건데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서초구로 옮겼다면 여기는 아마 확 꺾였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외국계 기업들이랑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들 보면 본사는 다 광화문 앞으로 들어올라 하지 강남으로는 그렇게 별로 오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외국계들은 그 상징성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상징성도 있고 그쪽에 핵심 인물들이 있으니까 만나려면. 근데 지금도 보면은 국방부나 외교부는 세종으로 못 가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걸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방부는 뭐 계룡대 갈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그러면 외국 공관들이나 이제 무관들 유용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통째로. 그렇지 않고서는 그 전까지는 여기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